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내 국제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어교육도시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국제학교는 물론 대정읍 지역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어젯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에 대한 긴급 검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에 다녀온 뒤 학교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가 셔틀버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걱정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어제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외부 출입이 없는 기숙사와 학교에서만 생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20여 명 등은 모두 음성 판정됐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내 세부 동선과 혹시 모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사와 분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국제학교는 임시 폐쇄 조치됐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국제학교 3곳에도 2주간 학생 등교 중단과 원격 수업을 공고했습니다. 이곳 국제학교가 있는 대정 지역의 모든 초중 고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수업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만 5,300여 명.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제주에서도 일주일 새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지역 고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늘 23일부터 원격 수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23일부터 고3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수험생들에게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수능시험 14개 고사장 앞 단체 응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능력과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유학생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며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수가 많은 32개 과대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중위권은 사라지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은 실태조사는 물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등교 수업만으로 진행하는 시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 격차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의 경우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추진하지만 도심지 초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밀집되어 있는 한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는 당분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렵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 공간 자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제학교가 더 설립돼야 한다며 설립 승인권자인 교육감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허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당초 계획과 비교해 유학생 수요가 75%가량 줄었고 국제학교는 양적 확대보다 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학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질 관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보다는 오히려 질 관리를 잘 내주는 게 낫지 않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도의회에서 수기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실무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제주도와 3차례의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에 원희룡 지사와 결론 내기로 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제2공항에 대한 찬반과 함께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주자는 반면 도의회는 설문 문항에 현공항 확장 여부를 추가하고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를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제주 4.3 특별법 등은 과거를 매듭 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높은 이자를 물고 빚을 지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벤처기업 대표인 A씨는 며칠 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이율 20%가 넘는 카드회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성이 보내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카드회사 채권팀 직원이라는 또 다른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며 즉시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돈을 안 갚으면 너의 신용상 큰 문제가 생겨서 통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법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 대표 번호가 이제 그 앱에 같이 연결됐던 그 전화번호에 이제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서 동네 편의점으로 나오도록 유인했습니다. 카드회사 직원이라는 여성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납입 증명서라며 그럴듯한 서류까지 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뭉칫돈을 현금 입출금기에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대출금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대리님 잡혀가셨는데 제주도에 경찰서 한번 찾아보세요. 잡혀갔어요. 1,150만 원 들고 잡혀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돈 날린 거죠, 뭘. 경찰은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355건, 피해 금액 63억 원 가운데 88%가 이 같은 저금리 대출 사기였다며 범인들의 목소리와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전산상에 이렇게 위반건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고객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보이스피싱인지 알고요. 고객님 보이스피싱이면은요, 저희가 어떻게 직원분을 배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고객님 아니세요?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40, 50대를 상대로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철새두레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반경 10km 지역의 농장 27곳,
가금류 79만 7천 마리를 이동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닷새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제주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모레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기온은 일시적으로 상승해 제주시 아침 기온이 14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요즘인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서부가 9도, 동부는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19도, 서부와 동부가 1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50km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당했다며 서귀포시 예래동 81살 오경대 씨가 신청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경대 씨는 해방 직후 얼북했던 이복형이 간첩으로 난파돼 찾아왔던 이를 이복형 생모의 부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5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서귀포시 대정읍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55살,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살인죄로 2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권한이행을 논의하는 제2회 자치분권 포럼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일단을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마련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문을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서울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내 원 지사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당초 601제곱킬로미터에서 우도와 추자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을 제외한 303제곱킬로미터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다음 달 8일 제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에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등급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내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5년 이후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1,347명입니다. 제주 지역 숙박시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도내 숙박시설은 5,800여 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은 4,500여 곳으로 지난 1월보다 6%나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민박 영업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